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 9월 고2 모의고사 28번에서 32번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기술 지문인데요. 총 6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고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메모를 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밑줄 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바로 문제로 가서 풀고 다시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량이 많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문단까지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힘들다 라고 할 때는 그때도 다시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오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 측은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 측은 데이터의 순서 번호에 맞추어 송신 측에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대요. 만약에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송신 측에 요청해야 하겠죠. 이때 자동 반복 요청 방식 ARQ를 이용한대요.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했다. 그러면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 그러니까 오류가 없을 때는 ACK,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 송신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전송받은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라고 검출되면 NAK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서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런 것을 타임아웃으로 간주한대요. 타임아웃은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은 데이터가 상대 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에서 발생한다. 송신 측은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용어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 요청 방식 ARQ라고 했네요. 그래서 송신 측에서 자료를 수신 측에 보내면, 그리고 이렇게 보낼 때는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가 있대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수신 측이 응답 데이터를 보내는데 타임을 설정해 놓고 일정한 타임 동안 응답 데이터가 없으면 타임아웃으로 간주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수신 측은 송신 측에서 받은 자료가 오류가 없을 때는 ACK라는 응답 데이터를 보내고 오류가 있을 때는 NAK라는 응답 데이터를 보낸다. 요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이 ARQ 방식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ARQ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송신, 수신이란 말이 거듭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읽다 보면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단 볼게요. ARQ는 정지대기 ARQ, 고백엔 ARQ, 또 선택적 재전송 ARQ 등으로 유형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정지대기 ARQ, 고백엔 ARQ, 선택적 재전송 ARQ를 차례대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지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으로 수신 측은 송신 쪽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의 버퍼인 수신 윈도우, 그러니까 수신 윈도우는 정보를 받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장한 후에 수신 윈도우에 먼저 저장한 후에 오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신 측은 ACK, 오류가 없으면 또는 오류가 있다면 NAK를 전송한 후에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한다라는 게 중요하네요. 자, 응답을 보낸 후에 수신 윈도우는 바로 그 데이터를 삭제한대요.
그리고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수신했다면 이건 송신 측이에요. 주어 잘 보고 그 다음 데이터를 전송해요. 차례대로 아까 1문단에서 고유 번호가 있고 그 고유 번호를 차례대로 전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NAK는 정보에 오류가 있어 혹은 타임아웃 정보를 못 받았어 라고 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재전송하겠죠. 이게 가장 단순한 정지대기 ARQ 방식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고백엔 ARQ는 뭔가 달라지겠죠. 고백엔 ARQ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식인가 설명합니다. 자,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송신 측이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에서 설명한 정지대기 ARQ는 말 그대로 송신 측이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수신 측이 응답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 응답이 NAK면 다시 전송하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되면 다시 전송하는 방식인데 고백에는 갔다가 왔다가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걸 직감적으로 고백엔 방식에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백엔 ARQ 방식은 오류가 발생할 때 그 전에 송신 측은 먼저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데이터를 보낸 후에 오류가 발생하면 수신 측이 이제 응답을 보내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후에 전송된 데이터를 모두 함께 전송하는 방식이래요.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해요. 하나씩 저장하는데 송신 쪽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그렇죠? ACK는 오류가 없는 거니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NAK를 보내거나 또는 무시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NAK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한다.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보냈어요.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데 수신 데이터가 하나씩 오류를 검사해봤는데 만약에 오류가 있는 데이터 NAK가 왔어요. 그러면 그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NAK를 보내는 방식을 명시적 방법, 보내지 않고 무시하는 방법을 묵시적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까 여기서 NAK를 보내 그러면 뭐예요? 명시적 방법. 보내지 않아 그러면 묵시적 방법이 되는 거네요.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명시적 방법은 NAK를 보내, 묵시적 방법은 무시해. 그래서 보내지 않아. 그래서 명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해요. 이거는 같은 말이네요. 앞에 나와 있던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지덱이나 고백인 ARQ는 수신 측이 정보를 하나씩 받고 오류 검사를 한 다음에 바로바로 송신 측에 결과를 내보내거나 혹은 묵시적 방법으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송신 측이 보내준 데이터를 오류 검사한 이후에도 ACK, 즉 오류가 없다는 것을 보내지 않고 윈도우에 저장한 다음 재정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 번호를 맞춘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전달한다는 게 다른 점이네요. 그 다음 5문단. 그런데 NAK를 수신하거나, 즉 오류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거나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송신 측이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자, 송신 측에게도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 저장소가 필요한데 이 버퍼를 송신 윈도우라고 한다.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게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송신 측도 NAK를 수신했거나 혹은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송신 측이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커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하는데,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수신 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네요. 이러한 윈도우의 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크기 차이가 있는데 뭐가 더 커야 할까요? 자, 이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굳이 친절하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지대기 ARQ는
송신 측과 수신 측 모두 하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송신 윈도우와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모두 1이 된다. 더 많이 필요가 없죠. 이와 달리 고백엔 ARQ의 경우 송신 측은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송신 측은 윈도우의 크기가 1이면 되지만 송신 측은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냥 하나씩 순차적으로 전송하면 되니까 윈도우의 크기가 1 이상이어야 하고요. 수신 윈도우는 1이면 충분하죠. 왜냐하면 하나씩 정보를 받아서 ACK이면 그냥 응답 데이터를 보내면 되고, 혹은 NAK라면 NAK 응답 데이터를 보내면 되고요. 게다가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부터는 수신 거부를 하게 되니까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1이면 충분하죠. 또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와 같아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해봐요. 고백엔 ARQ에서 송신 측은 윈도우의 크기가 1 이상이었고 수신 측은 1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측이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윈도우에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1 이상이 될 거고요. 수신 윈도우의 크기와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송신 데이터도 역시 1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 선택적 재전송 ARQ가 둘의 송수신의 데이터 크기가 같아 윈도우의 크기가 같아서 더욱 빠르대요. 그러면 여기에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억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밑줄 그은 게 뭐였어요? 선택적 재전송 ARQ가 다른 방식에 비해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택적 재전송 ARQ가 빠른 이유를 물어보고는 게 이 문제네요. 자, 그러면 선택적 재전송은 사문단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후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순번 데이터에 ACK를 보내지 않고 재전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그 해당 데이터를 순서 번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전달하기 때문에 빠르겠죠. 자, 그러면 선지 1번 판단해 봅시다. 먼저 도착한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데이터 오류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선택적 재전송이 빠른 건 아니고 먼저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데이터 오류를 검사하는 것은 정지대기나 고백엔이나 똑같은 방식이니까 아닐 거고요. 선지 2번 오류 검사가 끝나면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방식이 같은 거였어요. 3번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순번과 관계없이 ACK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순번에 따라 모두 데이터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적 재전송 같은 경우에는 오류 검사를 다 끝내지 않았어도 수신한 데이터를 모두 수신 데이터에 저장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면 순번을 정렬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 4번 순번이 빠른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해서 다른 데이터를 수신하고 만약에 오류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ACK의 순번을 정렬해서
다음 단계로 전송하기 때문에 빠르다고 했죠. 5번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가 재전송될 때까지 데이터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고백앤 ARQ의 방식이었으므로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고 나서 문제를 쭉 보니까 여기 이런 도표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ARQ 방식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2번. 자, 보기의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보기를 볼게요.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개수는 12개이다. 송신 측은 순서 번호의 최대값을 5로 설정한다. 순서 번호는 이 순서 번호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지금 풀 수 없고 6번째 문단을 읽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되고요. 이게 아니고 요 문제를 풀 수 있네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기는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과정의 일부를 도식한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괄호의 숫자는 데이터의 순서 번호이고요. 최초 전송된 데이터 2는 수신 측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대요. 딱 보니까 송신 측이 0의 데이터를 수신 측에 보냈는데 이 수신 측이 0 데이터에 대해서 송신 측에 다시 전송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지금 응답을 한 거고, 자, 그리고 보니까 데이터 0이 송신 측에서 데이터 0을 보냈어요. 그래서 데이터 0을 수신 측에서 받았는데 그 다음 송신 측에서 보낸 게 데이터 1이다. 그럼 얘는 오류가 없는 것이었다. 그죠? 데이터 0은 오류가 없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1을 다시 보냈는데 여기서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데이터 1을 요 밑에서 다시 보냈어요. 송신 측이. 그럼 얘는 무슨 방법? 네, 묵시적 방법. 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구나라는 것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2가 전송이 중단됐네요. 그럼 얘는 타임아웃이 된 거네요. 타임아웃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 2를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 데이터 1 아까 여기 묵시적 방법으로, 즉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응답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는데 데이터 2를 송신 측에서 다시 보낸 것을 보니까 얘는 무슨 방법임을 알 수 있어요. 1이 응답이 없었는데 1만 다시 보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ARQ 방식? 선택적 ARQ 방식임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방식이 고백앤 ARQ 방식이었다. 그러면 1부터 다시 다 전송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 나오다가 다시 1 보내고 3 보내고 2를 보낸 거 보니까 얘는 선택적 ARQ구나.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데이터 1을 전송해서 다시 보내줬구나. 그러면 얘는 묵시적 방법이구나 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선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데이터 1을 재전송한 후에 데이터 3을 전송하는 것을 보니 1을 전송하고 1을 여기서 재전송하고요. 1을 여기서 재전송하고 데이터 3을 보냈어요. 그러니 보기의 오류 전송은 선택적 ARQ 방식이다. 그럼 맞는 말이 될 거고, 선지 2번. 처음 수신한 데이터 1에 대한 응답값을 수신 측이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기는 묵시적 방법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3번 데이터 1을 전송한 후에 데이터 1을 재전송하는데 걸린 시간은 타임아웃으로 설정한 구간이다. 데이터 1을 전송하고 다시 데이터 1을 재전송했어요. 이때 걸린 시간은 타임아웃 맞죠? 타임아웃이란 수신 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거나 전송이 중단된 경우를 타임아웃이라고 했죠. 1문단에서.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선지 4번. 송신 측이 데이터 2를 전송한 이유는, 데이터 2를 재전송한 이유는 여기서 재전송했죠.
자, 최초 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 수신 측이 NA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데이터 2가 전송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타임아웃은 맞는데 전송이 중단되었으면 뭐죠? 수신 측에서 정보를 아예 받지 못한 게 될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 2를 송신 측이 재전송한 이유는 타임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재전송한 거죠. 수신 측이 NA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따라서 틀린 말이 될 거고요. 5번 수신 측이 데이터 3가 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서 ACK를 보냈다면, 오류가 없다고 보냈다면 데이터 2와 데이터 3은 순서 번호에 맞추어 다음 단계로 전송되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선택적 ARQ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자, 문제 2번은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고 나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1번은 풀 수 있으니까 1번 풀어보고 갑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지대기 ARQ에서 수신 측은 NAK를 보낸 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저장하지 않죠. 자, 정지대기 ARQ와 고백인 ARQ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고 삭제한다고 지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말 선지 2번 고백인 ARQ에서 수신 윈도우는 정지대기 ARQ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 맞는 말이죠. 각 문단에 나와 있기도 하고 5문단에서도 윈도우의 크기를 설명할 때 윈도우의 크기가 수신 데이터의 경우에는 수신 윈도우의 크기만 크고 나머지는 다 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저장하는 거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적 재전송 ARQ와 고백인 ARQ 모두 송신 측은 ACK를 수신한 후에 다음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아니고, 자, 3문단에서 고백인 ARQ의 송신 측은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택적 재전송 ARQ도 고백인 ARQ의 전송 원리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전송하는 게 맞는 거죠. 선지 4번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는 ACK의 최대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5문단에서 말하기를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이 되겠네요. 선지 5번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측이 보내는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 크기보다 큰 순서부터 전송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전송된다고 했으므로 1문단에서 말했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6문단을 보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6문단 한편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콜,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된다. 1문단에서도 말한 적이 있네요. 이 프로토콜에서는 낮은 번호 순서부터 차례대로 데이터 전송이 처리된대요. 낮은 번호부터 ACK의 회신에 따라 윈도우에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낮은 번호부터 높은 번호로 이동한대요.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전송된다. 예를 들어 라고 했으니까 이 예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네요.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9고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인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먼저 0, 1, 2번으로 3개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이면
3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네요. 그리고 0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하면 ACK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0번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에서 삭제되고 그 자리에 다음번인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척으로 전송된다. 만약 동시에 1번과 2번 데이터의 ACK가 도착하면 송신 윈도우에서는 3번 데이터만 남게 돼요. 왜? 1, 2번은 오류가 없으니까 앞에 먼저 0번 오류가 없어서 지웠고 1번도 오류가 없으니까 지우고 2번도 지우면 다음 거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윈도우의 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3번 데이터만 남게 되는 거고요. 4번과 5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전송된다. 다시 해보면 맨 처음에 윈도우의 크기가 3이에요. 그래서 낮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송신되겠죠. 그러면 맨 처음 윈도우 크기가 3이니까 낮은 순서대로 0, 1, 2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ACK, 0에 대한 ACK가 도착했으면 이 0을 지우고 1, 2, 3번이 오는 거죠. 그런데 다시 1, 2에 대한 ACK가 도착했다면 1, 2가 지워지니까 3, 4, 5가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서 번호 최대값은 9래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서 번호가 0부터 이렇게 9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데이터는 다시 0부터 9로 시작하는 거예요. 9 다음에 1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9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 순서 번호는 다시 0이 되고 송신 측의 데이터가 모두 전송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 그래서 0에서 9까지 순서 번호가 있으면 9에 대한 ACK가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윈도우 크기가 3이면 이 3개만 한 번에 그러니까 3개만 순차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문제 2번으로 와봐요. 자, 요건데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개수는 12개. 데이터의 개수가 12개라는 얘기는 송신 측이 데이터 12개를 수신 측에 보내는데 이 12개에 대한 값이 그 응답 데이터가 12에 대해서 ACK를 모두 받을 때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리고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5라는 얘기는 금방 6문단에서 읽은 것처럼 0, 1, 2, 3, 4, 5 5는 빼야 되겠네요. 0, 1, 2, 3, 4까지 0, 1, 2, 3, 4, 5까지 보낸 후에 다시 0,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보낼 데이터의 개수는 12개인데 뭘 주어주지 않았나요? 송신 윈도우 크기를 보기에서 제시해주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가는 송신 윈도우의 최초 저장 상태래요. 0, 1, 2, 3, 4, 5가 있는데 이 흰 박스는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 음영이 있는 부분은 윈도우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는 지금 송신 윈도우의 저장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선지 1번.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3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가에서 송신 윈도우의 최초 저장 상태는 이런데, 이렇게 음영이 없는 흰 부분이 윈도우에 저장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저장된 상태는 0, 1, 2, 3개고, 또 5문단에서 말하기를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말했으므로 얘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선지 2번. 다에서 순서 번호 3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것은 가에서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흰 부분이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인데 처음에 012가 저장돼 있었어요. 그런데 0이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래요. 두 번째 나에서. 그럼 0이 저장되지 않은 이유는 뭘 거예요? ACK 수신 측으로부터 ACK 오류가 없다는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A를 삭제하고 이 자리에 얘가 없으니까 3을 넣겠죠. 다음 순번을. 따라서 ACK가 모두 도착한 게 아니고 0에 대한 ACK가 도착했기 때문에 다음 순번 3이 송신 데이터에 저장되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될 거죠. 3번 나다의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의 수는 라마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의 수보다 적다. 얘는 그냥 그림으로 확인하면 되죠. 자, 우리 이것을 확인해 가면서 봐야 돼요. 자, 흰 부분은 윈도우에 저장된 거고 여기 음영이 있는 것은 저장되지 않은 거래요. 나 과정에서 저장된 거 2개고요. 그 다음에 나다 과정에서 저장된 거 2개고 다 과정에서 하나 늘었으니까 저장된 거 하나네요. 라마 과정은 여기서 하나에서 두 개가 더 늘었으니까 여기는 2개네요. 따라서 나다 과정에서 저장된 게 적은 거 맞네요. 다음 선지 4번 볼게요. 마에서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바로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순서 번호는 가와 같다라고 했네요. 확인해 보죠. 자, 봐봐요. 마 과정에서 3, 4, 5라는 데이터가 전송이 되었는데 모두 ACK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순번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번호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다음 0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따라서 0, 1, 2와 같은 거 가와 같네요. 선지 5번 가에서 마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된 후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는 0개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ARK는 데이터의 개수가 12개라고 했죠. 그런데 순서번호 최대값은 0, 1, 2, 3, 4, 5. 그러니까 0, 1, 2, 3, 4, 5 두 번 반복하면 또 그러면서 ACK가 모두 도착하면 송신 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 개수는 0이 되는 거죠. 왜? 모두 오류가 없다는 신호 12개를 다 받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문제 5번 풀어볼게요. A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1번 A는 순서 번호에 따라 라고 했어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럼 예를 넣어봐요. 그들은 법이라는 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적용하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B는 ACK 응답을 보내다. 응답을 보내다. 자, B는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다. 응원과 응답은 다른 거죠. 그 다음 3번 C가 기본 원리가 ARQ와 같다. 이고 보기 나온 것은 선지에 나온 것은 여행을 할 때는 신분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라고 했는데 기본 원리가 ARQ와 여기는 완전히 같은 거고 얘는 종류가 같은 거예요. 여행을 할 때는 신분증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이고요. D가 방식을 뭐뭐로 나눈다. 분류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수익은 공정하게 나누다. 이거는 배분하다 라는 뜻이므로 틀린 말. 2가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열심히 노력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네요. 네, 여기 3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술지문 ARQ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우리 다음에는 다시 인문지문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이라고, 그래서 오답이
그러니까 최다 오답이 이 지문에서 3개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또 읽으면서 차이점, 공통점을 생각해보고 보면서 읽으면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면 시간에 항상 쫓기기 때문에 마음이 좀 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오답을 낼 건데, 그러면 평소에 공부할 때도 내가 지금 시험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집중해서 이 문제는 1, 2문단까지 읽었는데 밑줄이 여기 있구나 가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3문단까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1문단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2문단 한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보고, 3문단에서 정리해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 과정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집에서 공부할 때도 그대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방법이 아니고요. 자, 읽으면서 정보량이 많아질 때 가서 바로 문제 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읽었을 때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였지라고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